육사 동기였던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나는 곰천에서 탈락했다.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분부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며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64기 하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권익현은 그 역사적인 밤에 현장에 없었다. 그는 삼성그룹 창원 공장에서 카메라를 만들고 있었다. 4년 전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대령으로 강제 예편당한 뒤였기에 동기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 권익현은 민간인이었다. 1988년 동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권익현은 제13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친구와의 우정은 권력 앞에서 소용없었다. 64기 하나의 핵심 멤버였던 그가 12.12에서 빠진 남자 권익현의 이야기다. 권익현은 1934년 2월 17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태어났다. 대구 능인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그는 뛰어난 웅변 실력을 자랑했으며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상을 받을 정도였다. 1951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육사 64기 모집 공고를 보여주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권익현은 육사 진학을 결심했다. 요령 수학과 요령 영어 같은 시험 대비서를 일주일간 공부했는데 시험에 공부한 내용 대부분이 나왔다고 한다. 전쟁통이라 출제자도 같은 책으로 문제를 낸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면접관 중에는 육군 정보학교장 박정희 대령이 있었다. 권익현이 장기인 운별을 선보이자 박정희는 매우 흡족해했고 그는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 1951년 10월 31일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200명이 육사 첫 정규 4년제에 입학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80세의 나이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한 감회를 표현하며 여러분들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권익현의 동기로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있었다. 권익현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들과 2~3살 차이로 친밀한 관계를 쌓았다. 1955년 10월 권익현은 64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6사단 26년대 소대장이 되었다. 그는 64기라는 자부심으로 군대 내 부정부패 해결에 앞장섰지만 군 선배들의 견제도 받았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64기 출신들은 군사정변 지지 여부를 놓고 분열했다. 전두환, 노태우, 권익현은 찬성했지만 교수부 동기들은 반대했다. 박정희는 지지한 64기들을 요직에 기용했다. 권익현은 경기도지사 박창원 장군의 보좌관, 이후 중앙정보부, 감찰국장, 보안사령부, 정보처장 등을 거치며 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파악했다. 당시 김종필과 연관된 4대 부정부패 사건으로 군사정권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었다. 권익현은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박정희를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 정권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조언했다. 박정희는 너희들이 뭔가 만들어보라며 지시했고 그렇게 6기를 중심으로 하나가 탄생했다. 권익현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은 안 된다고 생각하셨고 군대에서 자신을 도와줄 세력이 만들어지길 희망하셨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고 단지 박정희 대통령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뿐이었다. 1969년 권익현은 맹호부대 대장으로 월남에 가서 단 한 발도 총을 쏘지 않고 한 개 사단 본부의 장비를 노획하는 성과를 내며 을지무공 훈장을 받았다. 1970년에는 육군 참모총장 서종철의 보좌관이 되었다. 서종철은 생보 시절 권익현을 가르친 교관으로 64기와 인연이 깊었으며 하나를 부원했다. 권익현은 이후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 과장을 맡았는데 원래 고참 대령이 맡는 자리였다. 갓 대령으로 진급한 그가 이 자리를 맡은 것은 당시 그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몰락은 다가왔다. 1973년 4월 한나라의 대부
윤필룡 수도경비사령관이 박정희 국무총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윤필룡은 이학중 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연로했으니 목숨을 걸고 북한을 다녀온 이학 형님이 대통령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박정희 귀에 들어갔고 박정희는 대노하며 윤필룡뿐 아니라 그와 가까운 장교들을 줄줄이 잡아들였다. 암시 26단장이었던 권익연도 포함되었다. 권익연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한다.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윤필룡 장군을 존경했던 것은 사실이나 무슨 일을 도모한 것은 없다. 솔직히 그때도 영문을 몰랐고 지금도 모르겠다. 권익연에게 적용된 죄명은 명령 위반이었다. 변호사 없이 직접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등 군복을 벗어야 했다. 이 파동에서 살아남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하나를 이끌며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 되었다. 예편 후 권익현은 연합철강 고문이 되었으나 회사가 무너져 다시 직장을 잃었다. 1975년 삼성그룹 이건희 부회장에게 연락이 왔고 권익현은 상무로 발령받았다. 당시 대령 예편자에게는 부장 자리를 주던 것에 비하면 파격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권익현을 처음 만나며 말했다. 이 친구는 삼성에 오래 있을 애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 큰일 할 친구다. 몇 년 후 육사 동기생이 정권을 잡으면서 권익현은 삼성을 떠났다. 이병철의 예언은 맞았다. 어느 날 이병철이 권익현에게 카메라 사업을 맡아달라고 했다. 우리가 반도체를 팔려고 해도 외국인들은 카메라도 못 만드는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드냐며 인정하지 않는다. 카메라로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한국에 정밀 가공 기술이 있다는 걸 인정받기 위함이다. 실제로 당시 한국 반도체는 카메라도 못 만드는 삼성이라며 해외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권익현은 카메라에 대해 모른다고 했지만 이병철은 기술을 조금 아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적임자라며 간곡히 요청했다. 권익현은 일본을 찾아다니며 기술 제휴를 요청했고 오사카의 미놀타와 합작에 성공했다. 미놀타는 기술 이전을 약속했지만 설계도는 007 가방에 넣어두고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권익현은 설계도를 복사하는 데 성공했고 삼성 미놀타 카메라가 탄생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최초의 카메라였다. 권익현은 삼성그룹과 전두환 정권을 이어주는 실세가 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고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12.12 쿠데타가 발생했다. 권익현은 그날 밤 참원에 있었다. 동기들이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순간 그는 카메라 공장에 있었다. 전두환이 제1대통령에 오르자 신부들은 권익현에게 정부에 들어와 일하라고 권했다. 권익현은 삼성을 떠나 차관급인 제2무임소 장관 보좌관이 되었다. 그 무렵 일본의 건물 세진화 류조가 전두환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고 권익현이 주선했다. 세지만은 일본 전계 인사들에게 멘토 같은 역할을 하며 일본 정부가 새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의 성격을 파악하려 보낸 인물이었다. 세지만은 전두환에게 1988년 올림픽 유치를 권했다. 권익현이 나고야가 올림픽 유치를 하려는데 한국의 올림픽 유치를 권하면 일본에서 욕을 먹지 않겠냐고 묻자 세지만은 1988년 올림픽은 한국이 하는 게 이익이다. 일본은 도쿄와 삿포로 올림픽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올림픽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다고 답했다. 당시 최대 현안은 경제협력 자금 문제였다. 전두환은 일본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고 양국은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국에서는 권익현이, 일본에서는 세지마가 큰 역할을 했고 결국 40억 달러로 타결되었다. 세지마는 권익현을 좋아했다. 권익현이 이유를 묻자 세지마는 나는 당신에게 반했다. 일본과 가까우면 뭔가 부탁이 있을 법도 한데 당신은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다. 당신은 애국심 외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1981년 11대 총선에서
권익현은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했다. 1982년 장령자 사건으로 민정당 당직 개편이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권익현을 민정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조선일보는 권익현을 강직한 원칙주의자이며 어느 자리에서나 직원들에게 서지 않고 상당한 보스 기질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1983년 5월 18일 자택 감금 상태였던 김영삼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권익현은 전두환의 특사로 김영삼을 찾아가 요구사항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회유했으나 김영삼은 나를 내보내는 방법은 단 하나, 지체로 만들어 끌어내는 것뿐이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김수한 주기경의 설득으로 23일 만에 단식은 끝났다. 1984년 정래혁 민정당 대표가 부정축제 논란으로 사퇴하자 권익현이 대표에 올랐다. 그는 정권의 실세로 자리 잡았다. 1987년 6월 전국에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다. 여야는 8인 정치회담을 구성했고 권익현은 민정당 대표로 참가했다. 당시 강력한 대선 후보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통령 임기를 길게 하지 말고 5년 단임으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는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해 한 번만 하자는 의견에서 나온 결과였다. 이종찬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의제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통령 임기와 단임제냐 중임제냐였다.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임기제가 탄생했다. 시민의 요구는 묵살되고 유신 조항이 그대로 87년 헌법에 포함되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 국가배상법,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이 대표적이었다. 야당은 8명이 밀실에서 만든 불행한 헌법이라며 비난했다.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분열했고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권익현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노태우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공천 차원에서 권익현을 종선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권익현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다. 그는 4년간 쉬다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경남 산청, 함양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신한국당, 한나라당에서 상임 고문을 맡았다. 권익현은 4차례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국회의원 불교 신자 모임인 정각회 창립을 주도했고 불자 대상을 수상했다. 2000년 뇌졸중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 2017년 11월 21일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다. 권익현은 일남 5년을 두었다. 딸 권혜경의 남편은 김태희 당북대 경제학과 교수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셋째 딸 권정희의 남편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다. 임태희는 3차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대통령 실장을 역임했다. 임태희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서 몇 안 되게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부터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임 중이다. 권익현은 전두환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당시 그의 별명은 대호였다. 군 출신이라는 배경과 호랑이상 때문이었다. 권익현은 육사 동기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삼성에 몸담고 있었기에 쿠데타에 관여하지 않았다. 때문에 권력의 실세라는 인식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하나회 창립 멤버였고 87년 헌법을 만든 8인 정치회담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삼성과 군사 정권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가 자신의 친구들에 대해 남긴 말로 이야기를 마치겠다. 전두환 대통령은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 세상에서 그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 노태우 대통령은 나와 친했는데
측근들 때문에 나에 대해 오해한 것 같다. 그 때문에 제13대 공천에서 탈락했다. 친구와의 우정은 권력 앞에서 소용없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한 주간 역사를 기록한다.